네, 안녕하세요.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부터는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까지 좀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이제 꼭 필요한 얘기만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외워야 될 사항들은 여러분께서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1과목 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 요거 보시면은 상수도무 이외의 물질, 회수수 품질 해가지고서 그냥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돗물의 품질 뭐 이런 거 있고 콘크리트 골재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 골재는 사실 실질적으로 마모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모율 같은 경우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고 골재 같은 거 건조 밀도 한 장골재는 2.5 이상, 굵은 골재도 2.5 이상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플라이 애쉬는 아까 그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그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먼지를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그 재를 모은 것을 우리는 프라이애시라 그래요. 그래서 프라이애시는 1종, 2종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2종이 요 플로값 같은 경우에 이제 105고 95니까 얘가 조금 거친다고 좀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읽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 관련도 문제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골제의 유기불순물 시험 목적 해가지고서 있는데 어, 모래 적부를 계략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하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산 나트륨에 대한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 고려사항 이래서 골재의 함수 상태 그리고 장골재 중에서 5mm 채 남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에서 5mm 채를 통과하는 장골재량 혼화재를 희석시킨 희석 수량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에서 현장 배합할 적에 중요한 얘기니까 그리고 요건 이렇게 말로 풀었었지만은 나중에 풀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멘트의 비중으로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거. 염화물 침투에 의한 철근 부식 방법. 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콘크리트 안은 원래 강알칼리성이라서 어, 부동태막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에, 염화물 우리 시, CL CL 같은 경우가 염화물이 들어가면은 철근을 부식하게 되죠. 그래서 부식하게 되면 팽창이 되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뭐 읽어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 염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하면은 어 우리가 구조물체에 이렇게 있고 여기 철근이 있단 말이에요. 철근이 그러면은 이, 이, 이 피복 두께 철근의 가장 외측에서부터 어, 공기하고 접하는 그 콘크리트의 두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두께를 우리가 많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액폭시로 이렇게 철근을 녹이 안 슬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시멘트 비중에 대한 설명. 그래서 시멘트가 오랫동안 저장하게 되면은 풍화작용을 받죠. 풍화작용. 그래서 시멘트가 보통 비중이 뭐 3점 얼마잖아요. 3점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그러면은
물은 비중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은 하여간 요게 섞이면은 요 비중이 좀 값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풍화가 되면은 값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풍화될 경우 비중이 작아진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요 실리카나 산화철이 많으면 비중이 크다 그랬는데 이 실리카라는 계통이 뭐냐 하면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철강로 이 철광석을 녹여서 철물은 빼고 그 위에 뜨는 이 돌덩어리 이거를 우리가 고로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실리카예요. 실리카 계통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로라든지 이런 철광석에 들어가는 그 F 우리 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비중이 커지겠지 아무래도 돌보다는 더 무거워지겠죠.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천연굴제 얘기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황산 나트륨의 안전성 시험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졸란 포졸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포졸란이라는 게 그게 그 이탈리아의 그 나폴리 근처 나폴리 근처에 그 포추리에 포추올리 포추올리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화산재가 이제 쌓인 그 저기 지형이에요. 화산재가. 그래서 이 화산재하고 석회 석회하고 이렇게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에 있는 그 포추리에에서 화산재하고 석회하고 섞으니까 이게 빨리 굳지는 않고 이 석회는 빨리 굳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빨리 굳지는 않고 화산재 때문에 천천히 굳는 거예요. 천천히 굳지만은 이게 물에서도 수경성 그러니까 물에서도 이렇게 굳는 수경성을 형성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치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현상을 우리가 저기 뭐라 그러죠? 그 포졸란 반응이라 그래요. 포졸란. 네. 그래서 포졸란이라는 말 뜻이 여기 포추리에 화산재를 썼다. 이래서 여기서 유래돼서 포졸란이라는 것은 조기 강도는 낮지만은 장기 강도는 높은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하열도 적고 좋은 거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겨울에 쓰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최근에는 이제 뭐 한중 콘크리트에 그 뭐 저기 플라이애시라든지 고로 시멘트 양을 제한하는 그런 동절기 기준들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풍화되면은 시멘트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압축 강도 시험 횟수가 이렇게 했을 적에 요 배합 강도 하는 거 보시면 되고. 뭐 수돗물 위의 품질도 한번 보시면 되고. 혼화제 품질 항목에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블리딩 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블리딩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블리딩이 콘크리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치면은 골재들이 이렇게 침하되면서 얘가 약간 이렇게 치마가 되겠지. 이렇게 치마가 되면서 물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걸 블리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블리딩 시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개념적으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료통에 여기다가 네미콘을 채우고 시간이 두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물을 걷어내서 요걸 재는 거예요. 요 무게를. 예. 그래가지고선 요 전체 무게하고 요 무게하고를 비교를 해가지고서 하는 게 이제 블리딩 여기 있는 블리딩 양이라든지 요 얘기니까는 요런 시험 방법을 한다.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응결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은 실기 문제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저기 응결 시험이라는 게 그냥 이런 시험에다가 뾰족한 것을 넣어서 뭐 이렇게 관입하는 그런 저항으로 시험을 측정하는 거겠죠. 예. 저도 뭐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면은 이런 개념이다. 이게 침입하는 바늘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 그런 시험이 있겠죠. 예. 뭐 중력식 믹서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여기 지금 콘크리트 받아들이기에서 염소 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kg 0.3 염소 이온량은 kg per 요거는 우리가 저기 네미콘 7쪽에 꼭 그 염분 시험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는 기억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예,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간입 저항 침 뭐 이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크리트 길이 변화 측정 방법도 좀 읽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량 허용 오차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골재 같은 거는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저 허용 오차가 크겠죠. 뭐 시멘트 같은 것들은 질량이 많이 안 나가니까는 이렇게 허용 오차가 적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콘크리트 배합 기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값 이거 저번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별도로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골재 치수 뭐 골재 치수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제빙 화학재에 노출돼 콘크리트의 최대 혼화재 비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습시법 이게 시멘트를 만들 때 건조한 걸로 아니고 물에 반죽해서 한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읽어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1과목도 이제 뭐 별다른 거 없이 큰 무리 없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2과목 보시면은 콘크리트 제조 및 시험 및 품질 관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러분께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공기량 요 공기량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4.5에서 5.0 정도 5.0 내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것도 현장에서 우리가 공기량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게 작업형에서도 이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외워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크리프에 영향을 주는 거. 크리프라는 말을 또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크리프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리프라는 거는 이렇게 하중을 주면은 이게 변형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중이 계속 위에서 계속 주고 하면은 이 변형들이 일어날 텐데 이게 하중을 주지 않아도 변형이 일어나는 상태를 우리는 그걸 크리프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중을 주지 않아도 변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크리프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요 크리프라는 개념, 이걸 제가 또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하여간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쪽 방향이 시간이고 뭐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변형이, 이쪽이 변형량인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변형이 계속 일어나는 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뭐 크리프라 그럽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그 나중에 책을 볼 때 한번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프의 개념은 그렇다. 하중을 주면 변형이 되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는데, 하중을 가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거, 그걸 이제 크리프 변형이라 그래요. TQC 이거는 뭐 이제 품질 관리하는 어떤 도구라고 보시면 되죠. 뭐 그래서 뭐 이런 뭐 층별 히스토그램 뭐 특성 요인도 이거 뭐 생선뼈 같이 이렇게 생선뼈 같이 해서 뭐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하는 그건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그 용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럼프도 우리가 보통 어 뭐 이 보통 보통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한 8, 이게 80이라는 거는 이제 8cm거든요. 그래서 8cm인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데, 이 슬럼프가 이제 보통 8 이하면은 굉장히 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뻐덕뻐덕하다고 보면 되고, 뭐 우리 뭐 슬럼프가 150까지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하기 편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도 개념을 좀 잘 알아두시고, 우리 슬럼프 테스트를 하거든요. 요렇게 꽃갈콘 모양으로 요렇게 생긴 거에다가 여기다가 시멘트를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붓고, 네미콘을 붓고 이렇게 3층으로 다진 다음에 요 봉으로 다져 놓은 다음에 봉으로 열심히 다져 가지고서 요걸 딱 해 가지고서 요 콘을 싹 걷어냈을 적에 요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무너지면은 요 무너진 요 요거를 슬럼프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슬럼프치가 보통 우리 콘크리트 치면은 한 8에서 한 15 정도, 15cm죠. 이 정도 일반적인 네미콘들은 이래요. 근데 이제 25mm면은 굉장히 된 거죠.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로 무진장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무슨 어, 슬리폼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로 이제 성형 같은 거가 유지되는 경우, 그럴 때 쓰게 되죠. 여기 25mm는 슬럼프 프로 뭐 이것도 한번 그냥 이거 보시면 되고, 슬럼프의 표준값 여기 있네요. 80에서 무구는 있고, 제조 설비의 검사, 이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수정하는 항목,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1교시 때도 나왔었죠. 자, 초기 건조 균열의 원인, 초기 건조 균열, 초기 건조 균열이라는 게 이제 그 제가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도 뭐냐면은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놨는데 블리딩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햇빛이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게 증발되는 속도가 여기 블리딩 속도보다 빠르면은 우리가 이걸 균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적에 어떤 구조물에 막 이런 거북존 같이 이렇게 불규칙한 균열들이 가는 거를 우리는 초기 건조 균열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블리딩 속도보다 증발 속도가 빠를 경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장골제 유해물 함유량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과목. 3과목에 콘크리트에 시공해가지고서 콘크리트 시공이죠. 3과목. 그래서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 굴지체. 수중 불분리성이 뭐냐 하면은 물에서 또 분리가 안 되는 콘크리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이렇게 말뚝 같은 거를 치게 되면 여기 지하 수위가 있어 가지고서 여기가 물이 꽉 찰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찰 때 여기 콘크리트를 갖다 그냥 버주면은 이 콘크리트들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혼화제를 넣어서 좀 떡처럼 된 네미콘을 여기다 붓는 거, 이런 걸 수중 불분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혼화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혼화제는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라 그래요. 수분 양생 기간, 뭐 요거 양생 수분이라는 것은 물을 줘 가지고서 양생하는 그런 기간들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뭐 일교훈이 15도 이상일 때는 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5일 동안 수분 양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거푸집 제거 시기 한번 보시면 되고, 온도 균열 방지 방법 이래 가지고서 온도 균열이 뭐냐 하면은 온도 균열이 우리가 어떤 여기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네미콘을 쳤다 하고 하면은 이게 두께가 두꺼우면은 우리 그 CaO 산화칼슘하고 H2O가 반응하면은 우리가 70에서 100 킬로칼로리의 g당 에너지가 이 칼로리가 발생되면서 이 열량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내부에서는 여기 열이 있어서 여기가 뜨거워져. 그러면 이게 팽창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는 외부하고 기온이 똑같으니까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춥다고 그러면은 이 온도가 이 온도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좀 추우니까는 수축되고, 얘는 요 안에는 이 온도에 이 온도만큼 이 온도가 있어서 이게 팽창이 된다고요. 이렇게 팽창이 돼. 그러면은 이 안에는 팽창이 되고 여기 바깥에는 수축하려 그러면은 균열등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균열등이. 그래서 이런 균열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균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뭐 철근을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 파이프 쿨링이라는 거가 있어요. 파이프 쿨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호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식혀주는 거예요. 이 안을. 우리가 보일러에 그 호수 있지요. 호수를 집어넣어서 찬물을 집어넣어서 여 안을 식혀주는 거. 이걸 파이프 쿨링이라 그래요. 여기 파이프 쿨링은 이렇게 보일러 같은 거고, 프리 쿨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온도가 이렇게 열이 발생할 거니까 이 골재 같은 거를 좀 식혀주는 거예요. 이걸 좀 차갑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멘트를 좀 차갑게 한다든지. 시멘트를 차갑게 할 수는 없죠. 거의 시멘트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여기 뭐 저기 대기 기간에 여기다가 얼음을 좀 해서 충분히 이 얼음이 다 녹아야 돼. 또 이 얼음이 있는 대로 사용하면은 또 이게 콘크리트에서 이게 공극이 생겨요. 근데 하여간 얼음 같은 거를 전날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식잖아요. 그래서 미리 식혀준다.
물이라든지 골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식혀주는 거를 프리쿨링이라 그래요. 프리쿨링. 자, 그리고 뭐 그 수축이음이라는 거는 그 얘기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쭈는 거를 대비해서 여기서 마찰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마찰이 있어서 얘가 줄어들지를 못하는 거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유도줄을 넣는다는 걸 했죠. 그래서 그걸 수축줄눈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축줄눈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가 고정돼 있어요. 예, 여기 고정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쳤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볼을 쳤는데 이렇게 쳤다. 이러면 얘가 수축을 하면은 여기가 고정돼 있고 여기 잡아주지 않았으니까는 얘가 수축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얘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원래 크기가 이만했지만은 요렇게 줄어들었는데 얘 구속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근데 얘하고 여기 우리 해서 이렇게 친 놈은 뭐냐면은 콘크리트가 쭌단 말이에요. 쭈는데 얘가 잡고 얘가 잡아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균열이 가는 거예요. 이걸 수축줄론이라 그래. 수축 균열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축 균열. 이런 원리예요. 예, 수축.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열이 나는 거를 아무데나 막 나지 않게 우리가 여기 일부러 좀 단면 결손, 단면이 이만하다고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는 요렇게 커팅을 해 놓는 거예요. 커팅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균열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수축 우리가 균열 유발 줄눈이라 그래요.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온도 균열 지수 한번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 수밀 콘크리트 그러니까 밀실하게 친다는 콘크리트예요. 밀실하게. 네. 댐 콘크리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재가 크잖아요. 이렇게 댐의 그 재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댐에는 이 수하열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하열을 적은 뭐 고루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예. 유동화 콘크리트라는 거는 잘 움직이게 하는 거. 우리가 일하기 편하게 워커빌리티가 편하게 워커빌리티가 편하게 하는 거 유동화 베이스. 그러니까 잘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콘크리트 치기 편하게 하는 걸 유동화 콘크리트라 그래요. 마무리 평탄성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 압축 강조 표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쇼크리트라는 거는 쇼크리트는 뭐 사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터널 같은데 예를 들어서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굴착을 하고 나면은 막 이렇게 여굴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굴착하면은 이 여굴이 생기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서 뿜어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장비로 여기서 뿜어 붙이는 거. 이걸 쇼크리트라고 해요. 근데 이 뿜어 붙이는 게 우리가 그냥 맹물 같은 거를 물을 뿌리면 이게 붙어 있겠어요? 안 붙어 있죠. 역 같은 거 이렇게 찐덕찐덕한 거를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게 슛 이렇게 던져 가지고서 여기 벽면에 붙었을 적에 착착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쇼크리트라는 거는 그래서 잘 붙는 이제 혼화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극결제라 그러죠. 극결제. 빨리 굳는 거. 그런 거를 해서 붙이는 거예요. 쇼크리트는. 그래서 쇼크리트는 이 극결제 초기 강도가 중요하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스 콘크리트라는 건 이 아주 이 두께가 두꺼운 거, 아주 큰 덩어리, 그걸 매스라 그래요. 매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화열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파이프 쿨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재료들을 프리쿨링, 물 같은 거를 식힌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해가지고 되고. 팽창 콘크리트,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개념, 알루미늄을 넣으면은 알루미늄 같은 거를 넣으면은 이 팽창이 돼요. 그래서 이 팽창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또 팽창을 요구하는 그런 또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고. 오토클레이브 양식, 이 오토클레이브 양식은 이 고온해서 우리 그 찜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찜통. 우리가 콘크리트를 공시체를 이걸 찜통에다 넣고 찌면은 얘가 강도가 빨리 발현하고 또 얘가 세져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클레이브 양식이라는 것은 고온 고압에서 압력하고 고온에서 이렇게 찐다고 생각하면 돼요. 증기양생도 마찬가지고 촉진양생이 바로 이런 증기양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촉진양생이라 그래요. 극결제를 더한다든지. 그 포장 콘크리트는 이런 게 있다. 근데 포장 콘크리트는 여기서 힘 강도, 보통은 우리가 압축 강도를 많이 따지거든요. 압축 강도. 압축 강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공시체가 있으면은 여기서 힘을 주면은 이렇게 파괴되는 거, 이걸 압축이라 그러는데 보통은 우리가 구조물은 다 이런 압축 강도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도로에 고속도로 같으면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은 이렇게 한 30cm나든지 이게 포장이 돼 있는데 이것들은 차들이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힘을 받거든요. 힘을 받기 때문에 이 압축 강도가 아니라 힘 강도라 그래요. 여기 힘 강도. 그래서 요 힘 강도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3과목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4과목에 이제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이에요. 그래서 요 4과목은 4과목이 콘크리트 재료하고 배합이 아닌데 이게 잘못됐네요. 여기 4과목에는 이제 콘크리트 구조 및 원래 구조 및 유지 관리죠.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요 잘못 오타가 있었는데 요거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강도 감소 계수라는 게 있는데 강도 감소 계수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강도가 있고 응력이 있어요. 응력 강도가 있고 응력이라고 그랬는데 강도는 뭐냐면은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kg까지를 들 수 있다. 100kg까지 들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러면은
강도가 100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내가 들어야 될 그 힘이 30밖에 안 없으면은 이거 외부에서 오는 힘을 이걸 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강도가 커야지 응력이 크면은 내가 100을 들 수 있는데 130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강도와 응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콘크리트 강도가 예를 들어서 40메가파스칼이라고 쳐요. 40메가파스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40메가파스칼이라고 내가 40메가파스칼을 들 수가 있어. 견뎌내. 이러면은 이 40kg를 다 쓰면은 요 어떻게 뭐 40.1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피곤하면은 39라든지 뭐 38에서도 내가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의 몸을 위해서 내가 40메가파스칼까지는 내가 들 수 있지만은 버틸 수 있지만은 나는 한 여기에 한 0.8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0.8 이상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 32. 난 32kg만 32메가파스칼만 내가 힘이 있다고 가정하고 쓸 거야. 이게 이제 강도 감수예요. 그래서 뭐 여기 0.8이라든지 0.85라든지 그래서 1보다 적은 숫자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응력은 내가 저기 우리 저기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받게 될 힘이 예를 들어서 130이었어. 130. 내가 들어야 할 책가방의 무게가 130이었어요. 근데 책가방 말고 거기에다가 누가 물병을 하나 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병을 하나 얹으면은 이 130으로 딱 설계를 해서 계산을 해놨다가는 자칫하다가 물병 하나 얹으면은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물병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이 받을 응력을 내가 이거 평생 동안 가방을 들 게 130밖에 안 되지만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나는 여기다가 1.2배 해줄 거야. 이래서 하중을 증가를 시켜요. 이렇게 뭐 1.2, 1.5 뭐 이제 그 활하중이라든지 사하중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한 100, 책가방만 들으면 130이지만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1.1을 더해 가지고서 뭐 한 얼마를 150을 우리가 설계를 해주면은 안정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강도 응력 이런 허용 응력 설계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중성화, 중성화가 그 수산화칼슘이 그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서 탄산칼슘으로 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중성화가 되면 pH가 뭐 7, 8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 부동태막이 파괴돼 가지고서 철근이 녹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철근이 있고 구조물이 있어. 근데 이 저기 중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여기 치밀한 콘크리트를 치면 되겠죠. 치밀한 콘크리트를 치면 되고 또 여기가 우리가 뭐 이 두께를 피복 두께를 하면 하면 되겠죠. 그리고 물을 우리 물 시멘트 비를 좀 낮게 주는 거예요. 물하고 시멘트 그래서 물을 적게 쓰는 거예요.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좋다 그랬죠. 하여간 그래서 물을 적게 써야지 균열도 덜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성화를 예방하는 거죠.
섬유 보강이라는 거는 여기 이 콘크리트에 우리가 골재 뭐 골재, 장골재, 모래. 장골재라는 건 모래예요. 장골재는. 그래서 장골재라 그러면은 뭐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모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우리 콘크리트는 압축력은 강하지만은 인장력이 약해잖아요. 인장력.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섬유를 막 섞은 거예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호치키스의 강섬유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호치키스처럼 이렇게 된 심을 이렇게 심어놔. 그러면은 얘가 이 철근들이 이 호치키스 같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이 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 콘크리트가 인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장력이. 예, 그래서 인장력을 보강하게 하는데 이거를 강섬유로 하나 철로 된 걸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우리 섬유로 하냐. 그래서 섬유 보강 콘크리트 강섬유 보강 뭐 콘크리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화라는 것은 이제 아까 중성화라든지 뭐 이렇게 망가지는 거를 열화라 그러죠. 예, 그래서 탄성화 아까 이게 탄성화라는 게 중성화예요. 중성화. 염해 우리가 소금기가 들어가면은 녹이 빨리 썰어요. 예. 알칼리 골재 반응 동해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어는 거예요. 얼어서 푸석푸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술빵처럼 화학적 침식 이게 이제 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화학적 침식도 많이 발생하는 데가 하수처리장 같은 데에서는 이런 게 많이 발생해요.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이제 그 황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면 되고,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콘크리트 열화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망가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화열 뭐 계속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또 다시 보면 되고요. 콘크리트 동해 얘기를 했죠. 콘크리트 동해가 발생하는 게 이것도 재미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동해가 발생한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놨어요. 이렇게 쳐놓으면은 사실 콘크리트가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4.5에서 5% 정도의 그 공기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근데 이 공기가 너무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밀하게 이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이라든지 뭐 15라든지 이러면은 우리 두부 모양 푸석푸석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우리 보통은 이제 5% 정도 이 정도 공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가 많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또 작업하기는 편해요. 작업하기는 편했는데 하여간 강도는 이 공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지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콘크리트를 아주 밀실하게 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하여간 밀실하게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쳐놓는 게 강도가 세겠죠. 강도는 세는데 무슨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동절기에는 수축하고 이 공구 안에 물이 들어오면은 이 물이 얼어서 팽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급이 너무 없다 보면은 차라리 아예 여기가 완전히 밀실돼 있으면은 뭐 이 물이 못 들어가겠지만 콘크리트도 물에 잠기고 이러면은 여기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며들 틈에서 이 팽창돼 버리면은
이게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콘크리트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콘크리트를 할 적에 이 에이제, 우리가 이제 연행 공기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에이제, 이렇게 이, 이 혼화제를 넣는데 이 개발하게 된 원리가 이렇게 동절기에 이렇게 자꾸 터져 나가니까는 이걸 안 터지게 뭘 어떻게 할까 해서 여기다가 뭐 돼지 비계를 한번, 돼지에 있는 그 비계 있잖아요. 비계라 그래나 어떻게 비계라 그래나, 이 돼지의 기름 덩어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쳐본 거예요. 콘크리트를 쳤더니 이 공극이 얘 물들이 팽창하고 이러는 거를 흡수를 해서 오히려 이게 어 동절기 그 콘크리트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파괴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좋구나. 그 동절기 우리 그 추운 지방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팝아웃이라는 거는 제가 얘기했죠. 경량골재는 우리가 보통은 골재가 무거워서 이렇게 가라앉는데, 경량골재는 여기 떠 있어요. 약간 떠 있고, 우리가 치마 균열, 이 치마, 이 콘크리트가 치마하다 보면은 여기 밑에가 뭐 골재라든지 철근 밑에가 이렇게 공극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물이 이렇게 스며 들어가면은 겨울에 이게 얼어서 팍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 팝아웃이라 그러죠. 여기 어, 어디 있나요? 예. 팝아웃이라는 게 바로 요렇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치마 수축. 예. 제가 얘기했듯이 이 골재라든지 철근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침하되면서 여기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여기가 균열이 이렇게 생기는 거. 이거 그래서 이걸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굳어지면은 툭툭툭 우리가 여기 저기 나무 뭐라 그러죠 이걸, 갑자기 이 미싱한다 그러는데 이걸 이제 톡톡톡 두드려지는 거예요. 그 우리 흑손이라 그러죠. 흑손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요 네비콘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싹싹싹 문질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치마균열이 여기 철근이라든지 골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골재가 있어서 이렇게 치마균열이 생기는 요 부분을 흑손으로 다시 한번 문대해 주는 거예요. 자, 알칼리 실리카 반응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균열폭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처짐 시간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교시에 대해서 좀 됐고요. 저 한 번씩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이제 콘크리트 일반은 이제 현장에서도 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알아두시면 조금 깊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